219년 한중쟁탈전 당시 촉군의 연승은 후 유비군의 기세는 위나라도 멸망시킬 듯했고, 이에 조조는 번성에 조인을 주둔시키며 관우를 토벌하고자 했으며, 조인은 완을 함락하고 백성들과 모반하고 관우와 연합한 후음을 참수한 후 다시 정남장군으로서 번성에 주둔해요. 이윽고 관우가 먼저 번성과 양양성을 공격했는데, 조인의 성공을 막기 위한 출진인지 유비가 한중왕에 올라 사기가 오르고 위나라에서 여러 반란이 일어나 이걸 이용한 북진인지는 몰라도 관우는 북진의 최강 요새 중 하나였던 번성과 양양성을 공격해요. 조조는 급히 원군으로 오자양장 중 하나인 우금을 보냈어요. 관우는 양양성을 포위하고 면수를 장악했으나 조인의 부하 방덕은 관우 머리에 화살을 명중시키며 강하게 전투를 벌였고, 관우의 군중에선 방덕을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거기에 우금이 군을 이끌고 구원하러 왔기에 관우는 점차 밀리는 듯 했어요. 그러나 비가 많이 내려 번성의 평지에 5, 6장이 물에 잠길 정도로 대홍수가 났고, 위군 7군이 물에 잠겨 우금이 고지에 올라 상황을 보니 물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 관우는 미리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공격했고, 우금과 살아남은 군사들은 전부 항복했어요. 그러나 방덕은 제방에 올라가 활을 쏘고 항복하려는 장수들을 죽이고, 화살이 다 떨어지자 도검을 들고 단기접전을 벌이지만 마침내 사로잡혀요. 관우가 방덕에게 방덕 그대의 형 방유는 한중에 있고 옛 주인 마초도 촉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함께 촉을 섬기지 않겠는가? 라며 항복을 권했으나 방덕은 관우를 질책해 분노한 관우는 방덕을 죽여요. 마침내 관우는 번성과 양양성을 수륙양면으로 겹겹이 포위했고, 위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많은 이들이 관우에게 항복하거나 항복할 마음을 품었으며, 번성에선 퇴각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이에 호응해 허도 주변의 양국, 낙양 주변의 육혼영과 예주 영천군의 겹편, 심지어 업성에선 위풍이 대규모 난을 일으켜 허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관우에 의해 중국 전체가 진동했고 조조는 하북으로 천도를 고려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만총은 끝까지 조인을 독려해 번성에서 버텼고, 3명의 인물의 등장으로 번성공방전의 국면은 순식간에 뒤바뀌게 되니 번성공방전에서 관우가 간과한 두 가지가 있었으니 오나라의 존재와 미방의 존재였어요. 오나라는 익량에서 촉과 화해한 이후에도 호시탐탐 형주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고, 송권이 관우의 딸과 자신의 아들의 혼담을 주선했으나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내겠는가? 라며 거절의 감정에 골이 깊어졌고, 관우가 출군하자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미방 사이는 그를 돕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아 관우가 돌아가면 죄를 다스린다 말에 겁먹은 미방은 오나라로 망명하려 하고 있었어요. 당시 관우의 상황은 생각대로 원활히 흘러가주지 않았는데, 당장 조인이 억지로 버텨 번성 점령이 늦어지는데 항복한 군사들의 식량까지 챙겨야 했고, 상용의 유봉과 맹달에게 보낸 원군 요청마저 거절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와중에 번성공방전의 국면을 뒤바꾼 첫째 인물이 등장하니 그것이 서황이에요. 서황은 조조가 보낸 원군으로 와 번성의 북쪽인 언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황이 가짜로 창호를 파고한 후에 배후를 끊으려 하는 척하니 병사들은 둔영을 불사르고 달아났어요. 서황은 언성을 점령하고 양면으로 진영을 연결하고 전진해 관우의 포위로부터 3장 떨어진 곳까지 도착했고, 서황은 위두의 둔영을 공격하는 척하고 은밀히 사총을 공격하니 관우는 사총이 무너지려 하는 것을 보고 보병 5천을 이끌고 출전했어요. 그러나 서황이 오히려 공격해 관우를 패주시켰고, 포위망 안까지 깊숙이 추격하고 번성의 조인 역시 서황을 도와 공격해 관우를 상대로 크게 승리해 관우의 군대들은 스스로 면수에 투신해 죽기도 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어요. 서황은 관우와 싸우던 중에 만나 멀리서 대화를 나눴는데, 군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이 평소의 일만 말하던 중에 서황이 외치길 관운장의 머리를 얻어오는 자는 금 1천근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작스런 서황의 외침에 관우가 당황하여 물었어요. 대영, 이 무슨 말이오? 이에 서황이 답해줘요. 이는 나라의 일이오. 결국 번성 포위가 풀려 번성 점령은 실패했지만, 조엄전에 따르면 관우의 배가 면수를 점령해 양양은 연락이 끊겼다 하니 당시에 관우는 양양성은 점령할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번성과 양양성이 훌륭한 요새인 건 면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지원이 가능해 두 성을 한 번에 포위하거나 한 성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으면 점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면수를 점령하고 양양성을 고립시킨 상황에선 충분히 양양성 점령과 추후 번성 제공략을 노려볼 만하죠. 그러나 여기서 번성 공방전에 국면을 뒤바꾼 3명 중 2명이 등장하니 제가 번성 공방전에 국면을 바꾼 2명이 등장한다고 했지만 사실 2명이 아니라 2집단이에요. 그 첫째 집단은 위나라의 참모들인 사마의 장제 동소이고 둘째 집단은 오나라의 지휘관인 영웅과 육손이에요. 사마위와 장제는 관우를 물리치고 오촉의 동맹까지 깨버릴 묘수를 내니 송권이 형주를 점령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용해 송권이 관우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초부터 형주를 공격하려 기회를 엿보던 오나라는 영웅은 병을 핑계로 요양하는 척하고 당신은 초짜였던 육손이 관우에게 북벌을 돕겠다는 편지를 보내니 관우는 남군에 있던 병력까지 끌어다가 북벌에 사용했고 심지어 촉한과 오나라의 경계지역인 상관에 보관된 쌀을 빼앗았고 이걸 빌미로 오나라는 공격을 시작해요. 한편 오나라는 공격 전에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관우 공격을 비밀로 해달라 했는데 다른 이들은 송권의 말을 따르자 했으나 동소가 번성과 관우의 본진에 이 사실을 알리니 위군의 사기는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나 영웅이 없다고 오나라를 크게 경계하지 않은 것인지 관우는 오나라의 국경에 관측소를 세워둬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본진에 남은 병력에 위지할 뿐 퇴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형주 공략을 계획했던 영웅의 계책은 관우의 예상보다 훨씬 깊은 것이어서 병사들은 배 안에 숨기고 백성들이 노를 젓게 해 관우가 세운 관측소에 몰래 도착해 관측소의 병사들을 전부 사로잡아 관우는 영웅이 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이윽고 우번이 사인을 설득해 항복을 받아내고 애초부터 관우에게 위심을 품고 내통했던 남군 태수이자 형주의 2인자 미방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니 20년간 유비를 따라 떠돈 미방의 항복에 모두가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영웅은 엄청나게 덕을 베풀어 백성들이 영웅을 따르기 시작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남군으로 온 관우가 몇 번 사신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영웅은 사신들을 전부 후하게 대우하고 남군에 남은 병사들의 가족들을 귀하게 대우해주니 관우의 병사들과 장수들은 싸울 위욕을 잃었어요. 결국 관우는 자신이 고립됨을 알고 맥성으로 퇴각했지만 많은 병사들과 장수들은 관우를 떠나 10명이 기병만 따라왔고 이미 육손이 출격해 위도태수 번우는 탈주하고 성의 관리들과 이민족 우두머리들이 항복했으며 주영과 반장이 관우의 퇴로까지 끊어 관우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아요. 고립된 관우는 거짓 항복까지 하며 어떻게든 포위를 뚫으려고 시도하는데 사실 관우만 살아있어도 총나라 입장에선 추후에 시도할 수 있는 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반장의 부하 마충에게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과 도독 조루가 사로잡히면서 관우는 형주 남군 임저현에서 처형되었고 그 수급은 허도의 조조에게로 보내져 관우의 시신은 제후의 예로서 장사 지내졌어요. 관우의 패배로 유비군의 가장 큰 전력인 관우를 잃었고 형주를 잃으며 수많은 병사 백성 물자를 잃었고 익조와 형주를 연계하여 북벌할 수 없게 되었고 총나라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였어요. 결국 유비는 상룡까지 잃으며 북벌이 급격하게 힘들어졌고 관우의 복수전인 이릉대전에서 대패로 사실상 촉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